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15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금요경마의 전반적인 편성 강도는요. 일반적인 액면상으로는 능력 우위,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만 자, 언제나 그렇듯 예측 범위 벗어나는 변수로 인한 인기마 접전 경주, 또한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경주까지 꼼꼼히 살펴서 매경주 자세히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말이 3번 익스프레시브입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한다면 얼마든지 2선 선입권 인코스 전개, 최적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마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특출나게 빠르게 앞을 진행해 나갈 선행마 눈에 띄지 않습니다. 3번 익스프레시브는 코스 2점에 초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조건으로 보입니다. 외선에 있는 10번마 천년의 아침이라는 전략입니다. 힘 자체 다시 한번 직전 이상으로 보강이 된 모습 속에 상대를 강하지 않은 이번 경기에선 직전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10번마 천년의 아침의 기본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말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흐름이 분명히 느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선입권에 붙어서 차분하게 따라가면 직선에서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짧은 1300거리는 아쉬웠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7번 재생명리. 전개도 2번 서라벌 여제 보내놓고 2선에서 유리한 응수가 가능하죠. 선두권에서 매번 끈끈하게 선두권을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좋은 마필인 만큼 선두권 가세 가능한 8번 제주꼬마의 선임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두권이 경험을 해준다면 인코스 2점 속에서 마지막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1번마 도치가 직전 흐름에 밀려버렸지만 최적 전개 이후에 마지막 한 발 역습 가능한 도치의 이변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앞선 경합이 꽤 높은 확률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추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는데, 발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러도 갑자기 발주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요. 당일 마체 상태 그리고 체크해 보시면 전보불에 대한 평가는 함께 일어나갈 수 있다. 금지약물 검출 우려 원인으로 출전 제외가 됐는데 컨디션 전혀 하자 없는 가운데 단독 선행이죠. 일승리 대체가 높아 보입니다. 3번 영토대왕.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경주 분할된 편성이죠. 이 부산 이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부산 이경주 6등급 3세 이상 별정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말은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2번 환상독주입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초반 스피드를 발휘를 못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늘어난 거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다시 1000m로 거리 줄었고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행만 나간다면 1000m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착 가능성 높은 말 중 8번 클로버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컨디션은 올라왔는데 이제 그 경주에는 1,300m 경주, 그래서 막판에 무뎌졌는데 직전 1,000m 경주에서는 살아난 컨디션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말씀드렸던 이번 한상독주가 선행 나설 경우에 옆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3번 헌터파크라는 말도 직전 경주 출발할 때 약간 외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하고 출발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직선에서는 또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또 전개도 외곽으로 꼬이는 모든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주 정상 전개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직전보다 좋은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복병은 1번 아리아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출발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형 주행 습성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가 유리한 말인데 이번 경주 1000m 경주고 병력 없는 휴양이었고 주행 시사 모습 봤을 때 매우 성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무뎌질 경우에 추입할 수 있는 말 중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리는 이 1번 아리아가 가장 추입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행 버티기가 유력한 이번 한상독주를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8 클로벌킹과 3번 헌터파크, 마지막으로 추입 복병 1번 아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인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에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헌터파크는 이번 경주 입상의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직전의 경주 자체 1,300m에 도전을 해서 약간의 충돌 속에서도 선두권 흐름을 잘 따라갔고 직선 구간에서도 기본기를 충분히 지켜줬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여유도 많았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이제 직전의 경주 이후에 우선 직전의 경주 이후에 주기가 좀 늘어졌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훈련시 모습과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았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경주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좀 몇 개가 있네요. 우선은 한상독주란 마필하고 클로버킨 두 마리를 좀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두 마리 마필이 모두 다 선행 습상 아닌가요? 선행마 두 마리가 앞선에 가서 두 마리가 끝까지 역주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개 자체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바깥쪽에 있는 4번 세렌디디퍼란 마필에 대한 복병의 가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마필 자체가 직전에 발주 이후 약간 요동 속에서 제어성 말벌이를 하다 보니까 고개가 좀 들렸어요. 밀린 이후에도 중속감과 탄력에 대한 여유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1000m라면 어떤 전개라도 마지막 한 발이라던가 흐름 따라가서 한 발, 역습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세력으로 판단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성진 위원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번 한상독주가 선행을 나설 경우에 8번 클로벌킨이 옆에 붙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물론 선행마들끼리 동반 입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한상독주 같은 경우에는 주행시사 모습을 봤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기가 페이스를 가져갈 경우에는 뒷심을 몰아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너무 빠른 말들 투성인 그런 편성에서 자기의 페이스를 가져가지 못하고 오버페이스로 계속 무너져 왔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외곽에 있는 8번 클로벌킨을 제외하면 초반 스피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로 가져갈 경우에는 이번에 뒷신발이 여기에 상승세의 8번 클로벌킨도 충분히 전개가 풀리는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4번 세런디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 경주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발이 앞선 선입권 전개에서 어느 정도 붙어줬을 때 뒷심발이가 좀 안 되는 모습. 그래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초반의 추진보다는 직전에는 어느 정도 작고 후반을 도모하는 모습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추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짧게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환상독주하고 클로버킨 중에서 클로버킨이 먼저 선행을 가고 환상독주가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상은 상당히 낮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도 저는 동반 입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가도? 왜냐하면 8번이 선행을 나갈 경우에 2번이 빠른 말이 없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얼마든지 외곽으로 빼서 옆에서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버틸 정도의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위원간 아주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한 생각은 공존할 수 있죠. 2번 환상독주가 선행이냐, 외곽의 8번 클로벌킨이 선행이냐. 자, 당일에도 큰 변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8번 클로벌킨이 직전에 약체급 편성에서 인코스 선행받아 1순, 막판의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높게 평가하진 않고요. 3번 헌터파크가 직전에 워낙에 편성이 강했습니다.
이 당시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추돌, 그 여파를 떨쳐내고 밀어 선입전을 펼치며 자, 직선에서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였습니다만 왼측 찍으로 잡아주며 막판까지 끈기를 보였는데 자, 이 3번 헌터파크에게는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보다는 가장 최약체급 편성이에요. 단촐한 편성에다가 앞선이 매우 약합니다. 3번 헌터파크가 이 부산 이경주에서는 입상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낼 말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 트리플 골드가 직전 최외곽 게이트 분리함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점에 당연히 실패했고 후음이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탔습니다만 막판에 내선 추입할 때 앞선의 말들이 워낙에 전개를 유력히 풀어나갔기 때문에 이 7번 트리플 골드는 늦추입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당시에 최단거리 1000m에서 끝걸음의 여력은 가장 좋았어요. 이런 말들이요. 이렇게 8두 단촐한 편성에서는 자리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졌고 어차피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막판 한발 싸움이라 7번 트리플 골드가 분명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보일 수 있다. 충분히 7번 트리플 골드도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다 기본기 갖춘 채찍발이 좋아요. 10마 6번 엘드림이 있어요. 이 말도 뭐 훈련 완성도도 괜찮고 편성을 잘 만든 듯합니다. 그래서 최성준 의원, 이 7번 트리플 골드 저는 앞선 약하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6번 엘드림 10마에 대한 평가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구도를 반대로 읽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2번 한상독주와 8번 클로벌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편성상 빠른 말이 압도적으로 빠른 말이 딱 2마리밖에 없다. 따라서 2마리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7번 트리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추입 전개를 하는 말인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랑은 다르게 직전 경주는 매우 심한 경합성 경주였는데 올라오다가 말았지만 이번 경주는 경합성 경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앞선이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6번 엘드린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모습상 뭐 어느 정도 뒷심은 보여줬지만 주행심사의 페이스가 너무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 데뷔 전부터 좀 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은요. 어차피 6등급의 기본받을 편성이고 앞선을 강하게 평가하느냐 아니면 앞선을 약하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결과는 당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산 이경주는요. 최근 들어 가장 약체급 편성 혹이 만난 3번 헌터파크, 강공선행격전 주요할 듯한 2번 환상독주, 이 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미 단거리 검증된 말도 몇 두가 있습니다. 직전에 졸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실 졸전 만의 마필도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경기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합니다. 뭐 당일 컨디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 6등급 10마리 단촐한 편성 구도죠.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접전이에요. 앞으로의 잠재력을 논하기에도 좀 애매스러운 마필들이 몇 두 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과 편성을 판단했을 때 능력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될지 또 어떤 마필을 후차권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집중력이 중요하겠죠.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4두의 접전, 그중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마필 좀 더 자신 있게 압축들을 경주입니다. 자, 소개드릴 마필들 3번, 5번 그리고 7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초반부 전개에서는 스피드 자체에서 좀 더 앞서 있는 전력이죠. 게이트 조건이 좋은 3번과 유로시나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해 줄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3번과 유로시나가 발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 장악에 시도해 나갈 가운데 그 이후 바로 선입권 스피드를 가담 가능한 전력이죠.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온마 끝판스톰 무리 없이 선입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두 마리 마필이 보내놓고 주행심사 시 여유감이 좋았던 7번 신의 전력 포르텐스 그리고 초반부 스피드 자체는 빠르진 않지만 외선에서 선입이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구마 피스라이더까지 자 3번, 5번, 7번, 9번 촘촘한 전기가 이어지면서 직선까지 이어질 텐데 무엇보다 역시나 이번 경주 가장 편성과 상대로 잘 만났다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딱 한두죠. 바로 5번마 끝판스톰이란 전력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숨겨왔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마필이었습니다. 데뷔 전 흐름 따라가는 모습으로 좋은 탄력을 바탕으로 첫 입상에 성공했었죠. 직전의 경주는 상대를 떠나서 흐름이 너무 빨랐습니다. 가벼웠던 불량주로 요건에 상대 마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흐름을 따라가다 끝나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흐름을 따라가다 시종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기대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었죠.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준비를 했고 직전에 기대했던 모습을 잡아주기 위해 이번에는 자극판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과 병합 시 흔들렸던 주행 자체, 기대했던 모습까지 완벽하게 순치가 되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리죠. 레이스 흐름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막판 선입력과 탄력이 좋은 5번마 끝판스톰. 훈련과 상대의 요건, 가장 앞서 있는 강점, 앞서 있는 상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 도전권에선 외선에 있는 9번마 피스라이더가 가장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주폭에 대한 기대치는 강한데 무엇보다 기대보다 성적이 좀 더져요. 힘에 대한 열은 매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흐름이 빨랐던 경주를 만나던 보니 타이밍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타이밍이 아쉬웠던 경주, 무엇보다 그리고 이 마필의 치명적인 단점, 흙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래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원하는 전개를 풀지 못했고 직전 경주에서 내측에서 코너에서 좀 모래를 맞고 졸전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외선에서 원하는 자리와 타이밍이 좋은 이번의 구도에선 레이스 흐름도 좋은 구마 피스라이드의 역습은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마 호르테스라는 마필 자체가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신의 전력치고는 기본기가 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빠른 스피드를 보인 제건 마필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흐름을 따르며 통과를 해줬고요. 직선에서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며 반응을 체크하는데 몰에 대한 수능도도 여기가 좋습니다. 주행 자세 나쁘지 않고 훈련 시 가벼움을 보이는 만큼 데뷔전이지만 기본기 좋은 7번 호르테스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3번마 유로시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유감이 크지 않긴 하지만 스피드는 여전히 기대치가 좋고 직전 경주 빠른 마필 피한 구도 속에서 차분히 2선 이후 상대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초반부부터 직선까지 선행 마필과 싸워주는 전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 전기에 좋은 3번마 유로시나의 스피드도 여전히 관심은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직전 경주 운영 자체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훈련과 준비를 해왔던 전력이죠. 선입 가능성 그리고 장구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5번마 끝판스톰을 필두로 모래에 대한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외선 전기의 9번마 피스라이더, 데뷔전 치르지만 기본 싹수 좋았던 7번마 호르텐스, 게이트 조화 기습으로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3번마 유로시나의 스피드까지 4두의 적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5번 끝판스톰은 데뷔전 입상하고 2주 만에 출전한 직전 경주, 그야말로 최악의 졸전이었죠. 이유가 있었죠.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당시 기수가 제한으로 사투를 벌였고 자, 이번에 국악저급판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도 모색한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만큼 주행 불량기를 잡아내고 출전하는지 규칙가 주목되네요. 자, 5번 끝판스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5번 끝판스톰은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 복병권들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정계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백동일 위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가장 중심마로 보는 말 5번 끝판스톰입니다. 직전 경주 주행 불량 때문에 무너졌을 뿐 이번 경주 분명히 잠재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3번 유로시나 같은 경우에는 4월 13일 경주부터 이미 굉장히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결승선 300m 앞에서 주행 방해를 겪으면서 좀 불운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직전 경주 좋아진 상태로 입상에 성공했던 말, 이번 경주도 선행 나가서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7번 호르텐스의 잠재력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번 스페로스페라입니다. 5월 18일 날에 심한 외곽 전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개가 완전히 꼬이면서 무너졌는데 주행 신사 모습을 봤을 때 초반 스피드 자체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판단할 때는 경합 없는 편한 앞선 전개 그런 흐름으로 예측되는데 선입권에 붙어줬을 때 직선에서 버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데뷔전 자체 그래도 좀 나름대로 뛰었다 싶었는데 뭐 직전 1600m로 할지라도 36마 신차 능력 미달 처분 받았습니다. 재검 치렀던 직전에 주행심사 처분 받아서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 1000m니까 따라가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4주 만에 출전하는데 훈련 패턴도 약해요. 훈련 성과도 강해 보이지 않고 밀렸던 외선에서 흐름이 느리다고 해서 마필의 입상을 기대한다? 저는 앞으로의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스페로스페라의 잠재력을 논하기에는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네, 뭐 10번 스페라는 이번에
오랜만에 공백 후 출전이기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백동일 위원의 의견이었네요. 자, 3경주 3번을 또 유로 신화가 직전에 데뷔 후 첫 입상 거두며 그야말로 황불탈퇴한 면모를 보였죠. 당시 시종 긴 구간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웬간하면 걸음이 죽을 텐데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다는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였고 이번에 내 안쪽 게이트의 선행 강공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3번 유로 신화가 되겠고요. 자, 기대는 악벽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출전하느냐. 헌데 국악 자급한 승인 장구 착용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심각하게 기대지 않을 거예요. 5번 끝판 스톰이고요. 7번 호르텐스도 막판 추진 없이 여유 있는 걸음으로 주행 심사를 통과했는데 모래 맞고 실전 방불케 하는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좋은 능력을 보였죠. 7번 호르텐스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자, 국악 자급한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 도모하고 출전하는 기본기는 갖췄죠. 5번 끝판 스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입상 도전 세력들이 질비한 초반부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숨어져 있는 이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8번 로얄블루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밀어 선입전 펼치며 자, 코너에서 모래 맞고 살짝 쳐졌지만 재차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근성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코너에서 이제 전개에 밀린 부분은 모래 민감성을 살짝 노출했던 그 아쉬움을 떨쳐내고 직선에서 재차 올려붙였다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주 능력을 장착했다는 거죠. 이 8번 로얄블루 이번에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지만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 속에 8번 로얄블루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합니다. 여기 3번 사일런트 파크가 직전에 출발 후 추돌 여파를 떨쳐내고 밀어 선입전을 펼치며 막판에 한 발 몰아붙였습니다만 워낙에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친 2도의 마피를 막판까지 넘어서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스 이점에 역시 내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3번 사일런트 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번 시크릿 메모리가 직전에 강공 선행작전으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이 1300m 막판 한 발 부족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발빠른 말들이 없는 구도 속에 다시 한번 선행주도 레이스로 1승 기대치가 있는 9번 시크릿 메모리고요. 여기에 4번 선샤인 볼트가 이 파행과 발구질병도로 오랜 공백 이후 직전 출전.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 자리 못 잡고 중위권 외곽 돌고 막판에 걸음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법 끈끈했어요.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은 더욱더 올라왔고요. 코스 이점에 내선 최적 인코스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4번 선샤인 볼트의 선정 기대치까지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4경주는요. 편성옥이 만났고요. 가장 유리한 전개 8번 로얄블루의 연투 기대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면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안쪽에서 포진되어 있는 3번 사일런트 파크를 가장 좀 높게 평가를 해봤어요. 울진일 마방에서 7번 재즈베드와 동반 출격하고 있기도 하지만 직전 휴양공백조 내측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입권 가담 이후 선두권 그리고 빠르게 진행했던 그 흐름을 감안을 하면 주폭의 여유가 상당했죠. 훈련석과 좋은 3번만 사일런트 파크는 어떤 이유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더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후창 말씀해 주셨던 4번 선샤인 볼트나 강조 주셨던 로얄블루의 선전도 기대가 되고요. 전 이마필은 꼭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기존의 모습에서는 여유가 좀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공백전을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 자체는 나름대로 여유가 좀 좋았던 1번마 원더풀 스토리입니다. 주행 재심 당시에도 내측선임 흐름을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주폭이 좋았고 훈련이나 그리고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를 감안을 해도 내측을 따라갔을 때 마지막 최대 복병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좀 판단해보고 있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복병 가치에 대해서 1번 원더풀 스토리 데뷔 전부터 거세를 했고 고질적인 늪바락벽에 있는 말이죠. 그 이후에 1월 19일 경주 이후 그때는 늪바랬고 공백이 있었습니다. 주행심사 6월 2일 날 5마리 단출한 편성에 자리를 수월하게 잘 잡고 레이스를 펼쳤던 주행심사였고요. 이번에 실전입니다. 아무래도 실전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를 만났고 아직은 이 공백 이후 몇 차례 실전 경험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씨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말 중에 4번 선샤인 볼트의 잠재력만큼은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백돈 위원이 언급해주신 1번 원더풀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때 비록 주행심사 전 출발이 안 좋았고 그럼에도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또는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말은 두 말입니다. 10번 강한 질주라는 말과 6번 소중한 거리입니다. 6번 소중한 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미 선행을 나서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충분히 인코스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1번 원더풀 스토리가 선행을 나가지 않는다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또 10번 강한 질주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상태가 올라와서 강하게 앞선에 푸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버페이스였고 이번 경주 차분한 선취입 전개라면 직선에서 추입력 충분히 추입이 되는 말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번 경주가 혼전이기 때문에 다수의 도전 복병 전력을 거론할 수 있는데요. 6번 소중한 거리 직전에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니었고요. 선두 2선에서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펼쳐낸 조건이죠. 저도 복병 전력 가치는 충분히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전개하는 6번 소중한 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0번 강한 질주가 1600m를 입상했던 전력이고 직전에는 서둘렀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끌렸어요, 외곽에서.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차분하게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이번 경주가요. 워낙에 앞선이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여요. 이 10번 강한 질주는 좀 늘어난 거리 1600m 이상의 중장거리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자, 다시금 2선에서 가장 최적의 전개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의 소유자죠. 8번 로얄 블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기복마들을 죄다 출전시키는 레이스네요. 절대 강자 없습니다. 당일 999까지 노림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경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되는 말이 몇 마리로 압축이 되는 편성이고 그중에 배당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압축해서 배당 적중까지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중심마는 이번 천년의 태양입니다. 단기 휴양을 다녀온 뒤에 계속 상태는 좋았는데 최근 2번 연속 전개 외곽 전개로 꼬이면서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코스 최적 선행 전개가 가능합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능력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행 나선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선에 강하게 도전할 말은 5번 펠리체입니다. 직전 경주는 심한 경합으로 막판에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이번 천년의 태양이 선행 나설 경우에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 앞선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1200m라고 해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질주대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선입권 전개 후에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인데 이번 경주 인코스에 있는 말 중에 이번 천년의 태양을 제외하고는 초반 스피드가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최적 2선 인코스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개의 이점으로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여기에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9번 샤프 아메리칸이라는 추임 말입니다. 직전 경주부터 상태가 매우 올라와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말인데 약물 투여 그로 인해서 출전이 제외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여전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선에서 올라올 말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말씀드렸지만 이번 천년의 태양이라는 믿을 수 있는 중심마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에 놓고 배당까지 압축해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배당을 압축해서 승부 추천해드린다고 하네요. 이번 천년의 태양 아직
최근에 연달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회복세 전력을 보이고 있죠. 이번 천년의 태양을 중심으로 도전권들을 압축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에 속하는 1610m 거리죠. 1등급 중위권 전력의 마필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말이죠. 4번 비범, 최근에 선행 1순 3연승의 폭발적인 상승세. 과연 이번에도 이 선행 강공작전으로 1610m를 버텨낼까가 관건이 되겠는데, 자, 백동일 의원, 4번 비범 높게 평가하셨는데 선행 1순 다시금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직전의 경주가 사실상 1등급 승급전입니다. 더군다나 1400m를 처음 뛰는 경주였고 굉장히 빨랐었죠. 발주 받고 나서 너무 빠르게 나가니까 기승했던 강수환 기수가 마필을 제어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어성 말머리를 펼치면서도 직선 구간 여유 있었습니다. 적응 맞췄고 거리 소폭 늘어났지만 상대들의 압박이 크지 않은 이번 경주 비범이 과연 얼마만큼의 격차로 다시 한번 능력을 이어나갈지 그 부분만 좀 궁금할 뿐입니다. 그렇죠. 직전 1등급 승급전에 이 1400거리는 선행마가 무조건 유리하죠. 코너에서 출발하니까요. 1610m도 바로 코너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4번 비범 선행 강공작전 전개가 가장 유리한 입상 유력마를 평가합니다. 4번 비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주목하는 마필한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경주 관심 많은 10번 지인달사입니다. 주폭과 힘은 좋은 말인데 5월 인코스 최적 전개로 동거리에서 입상한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경주가 잘 풀리지 않으면서 부진했습니다. 직전에는 참고 타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거리가 짧아서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약해진 이번 편성에 외곽 게이트지만 늘어난 거리에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추익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10번 지인달사는 직전 1400거리 추임마한테는 쥐약이죠. 막판에 또 주행 불량기도 보였는데 늘어난 1610m 거리에서는 10번 지인달사의 막판 한 발 역습 가능하다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직전에 비범이 이끌어낸 파이페이스에서 잘 뛰어졌던 마필이 6분만 삼국정벌입니다. 역시 상대들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전의 경주가 삼국정벌 같은 경우에는 파행 때문에 휴양이 좀 길어졌던 경주였어요. 코스가 좋았다 하더라도 흐름 잘 따라갔고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보였던 마필의 탄력까지 거리 소폭 늘었지만 상관없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회복세 기대할 수 있는 전략 강조드리겠고요. 모처럼 코스가 좋아진 1번 백록 천지입니다. 선취권의 모습으로 최근에 상대가 좀 강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직전에는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흐름에 끌려버렸지만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비범 자체 외에는 강한 선행권의 마필이 없기 때문에 최적선에 비해 한 발 1번마 백록천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마필이고요. 8번마 회룡포라는 마필이 17년 6월부터 18년 3월까지 휴양 공백이 있었죠. 휴양 공백 이후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쉬움도 많이 보였었지만 최근 흐름을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선입권에서 타이밍을 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비범 그리고 안쪽 자체에서 신천바람 정도 보내놓고 가장 유리한 선입권 자리를 펼칠 수 있는 회룡포도 편성 자체의 모습은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이번 제주 오경주가요. 지난 6월 2일 날 이 1400거리 그 경주 리턴 매치예요. 당시 우승했던 4번 비범, 2착했던 6번 삼국정벌, 공교롭게도 이번 제주 오경주에서도 직전에 동반 입상했던 이두의 마필이 가장 주목을 받을 이 편성이 되겠는데 4번 비범은 발군의 승강 스피드, 강공선행 격전, 직전의 승급전 1400m, 물론 1400이 선행마에게 무조건 유리한 구도이긴 합니다만 잘 뛰었죠. 이번에 늘어난 1610m에서도 4번 비범의 선행 1승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6번 삼국정벌은 직전에 고개 들고 늪발하고 중위권 인코스 차분하게 타다가 막판에 아주 좋은 근성으로 1400m를 입상을 한 전력입니다. 당시 출발이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능력 발휘를 했다라는 거죠. 자, 발주 보완했고요. 늘어난 거리 더욱 유리한 6번 삼국정벌이 되겠고요. 1번 백록천지가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와 최근에 주구장창 1610m만 뛰고 있는데 자, 4번 비범제약은 빠른 말이 없어요.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힘안배 전개가 가능한 만큼 요 1번 백록천지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제주 오경주는요. 강공선행 작전 4번 비범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중심권의 마필로 4번 비범을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도 있고요. 직전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그야말로 상승세 신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3번 월드데이입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 매우 유력합니다. 앞선에서 초반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 유력하고 선행 나서면 자기 페이스로 경주 이끌고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단연 1번 미스터 스캣입니다.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을 뿐 능력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라면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4번 스톤골드라는 말도 직전 경주 출발이 사실 좋지 않았는데도 선행에 나섰고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도 말씀드렸지만 3번 월드데이가 선행에 나설 경우에 옆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초반 스피드를 가졌고 이번 경주 경합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철비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중속을 살리는 중속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중속을 살리는 전개가 중요한데 이 외곽 전개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를 안정 그 부분의 불리함만 극복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정리하면 우승이 유력한 3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능력 발휘 가능한 1번 미스터 스캣, 그다음에 앞선 전개 후 버티기 가능한 4번 스톤골드, 마지막으로 불리함은 있지만 능력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2번 철비의 도전 양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 자체가 비슷해서 크게 언급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월드데이, 철비, 스톤골드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미스터 스캣은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1,300m를 도전해서 우승 거뒀어요. 이선 외곽에서 그 선두권과 싸워주면서 파행 때문에 주계가 늘어졌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전에 능력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포화주로 상태에서 너무 빠른 페이스, 자립 선점이 좀 실패했던 것이었었죠.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네요. 좀 약간 거슬렸던 것이 월드데이의 우승이 유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월드데이는 승급전에 지금 1,400m 좀 첫 도전이기도 합니다. 올해 미스터 스캣 자체가 강했던 상대 틈에서 그리고 직전 빠른 페이스에서 주폭을 보였던 만큼 힘에서 앞서 있는 미스터 스캣이 중심 마필에서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능력만큼은 1번 미스터 스캣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우선 전개 이점, 전개 주도권을 3번 월드데이가 선행을 단독 선행을 나가는 순간 가져갈 수 있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경우에는 다른 말의 능력 발휘를 방해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차피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4두의 마필 당일 많은 관심을 받을 텐데요. 1번 미스터 스캣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였고 공백 이후 출전에 시종 3선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와 가장 내선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정상적이죠. 2번 철비가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직전의 승급전에서도 능력 발휘가 충분했습니다.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 특히나 자유전개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2번 철비는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3번 월드데이도 직전 데뷔전 잘 뛰었죠. 여기 한두 더 있어요. 9번 골드 웨이브즈가 최근에 연달아 2착 입상을 했죠. 항상 그 선행 편하게 나선 말에게 1위 자리 내주고 2등을 했는데 직전에도 스톤골드가 워낙에 빠르게 편하게 선행을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2착이었습니다만 당시 1,300거리였어요. 끝걸음이 여러분 이 9번 골드 웨이브즈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평가고 늘어난 거리에서 승급전에 9번 골드 웨이브즈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이 9번 골드 웨이브즈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개 불리함 때문에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산 6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실중한 기본 기량 보였던 3번 월드데이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으로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종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능력 상승세의 단거리 좋은 능력 보이고 있는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승급전 나서는 최근 계속해서 좋은 전력을 보이는 마필까지 전반적으로 도전권 세력들이 상당히 다소포진한 이 부산 7경주가 되겠는데 지금부터 백종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드릴 경주는 오늘의 7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이지만 사실상 믿음을 주는 강력한 중심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직전기도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였던 구분말 럭키코리아죠.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 강한 선두력을 바탕으로 연투를 이어왔었고 파행 때문에 약간 공백전을 가졌었지만 5월 달의 모습은 기수의 판단 미스로 아쉬웠던 3착이었어요.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선행 이후에 정말 가벼웠던 모습. 2주 만에 짧은 출전이라서 훈련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상대 약한 이번 구도는 럭키코리아의 선두력 여전히 믿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차권 최선 압축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쪽 회복세 2번 프라임 레이스 외곽에 있는 공백 이후 꾸준한 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11번 아이스레그 그리고 5번 하늘공주가 이제 흙을 맞고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 3두간의 모습에서 최선 압축 한 방 우선 자신 있게 때려 드리겠고요. 5번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3번 게우지코즈부터 6번 위대한 강경, 8번마 동방불패와 외곽 10번 아데르봄 이 네 대의 마필들 중에서 보병 가치가 좀 포착되는 마필 한두가 있었습니다. 당일 마취 상태까지 체크한 이후 자신 있는 압축과 배당에 대한 우선 가능성까지 염두 두리면서 위력 있는 승리 다시 한번 약속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매니퍼 용두성애자마 9번 럭키코리아 직전에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며 우승했죠. 역시 19점 마필. 자, 이종환의 서둘 출전합니다. 승급전 3kg 감량 혜택. 훈련이 약하지만 백종일 의원은 전혀 컨디션에 하자 없다. 다시금 승급전에서도 한 자리는 꿰찰 수 있다. 강조해 주셨고요. 도전권들 압축해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면모로 찾아뵐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게이트 유불리 이 상황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가 되겠고요. 은근히 접전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전쪽에 2번 코리안 포스가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는 경주 여건이 가장 좋아진 듯합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였지만 안쪽 게이트를 들어왔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으로 자리 못 잡고 오히려 중위권에서 경합 전개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내선에서 아주 손쉽게 인코스 최적 전개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2번 이 코리안 포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10번 조은혜 승급전에 4.5kg 대폭 감량 혜택 직전에 중거리 1600m를 단번에 두 번에 입상을 했던 스태미너까지 갖춘 말이죠. 스피드도 좋고 승급전에 4.5km 감량, 대폭 줄어든 1200거리 게이트가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전혀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10번 조은혜고요. 3번 발롱도로 이지가 직전에 늦발이고 추돌 초반 전개 완전 뒤쳐져 후미 전개 펼쳤습니다.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가장 좋았어요. 자, 이 말은요 호흡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코넬 컬러라는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호흡기가 매우 이제 좋아진 이 호흡이 매우 좋아진 그런 면모를 보이며 막판까지 정말 폭발적인 걸음을 보였어요. 단지 직전에 입상 실패는 초반 전개에서 추돌로 인해서 뒤쳐졌기 때문이죠. 이번에 계란은 큰 고리 제갈 승인 장구도 착용했고요. 코스 안쪽 들어왔고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에서 3번 발롱도르 이지의 선전기 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4번 럭키브레싱이 역시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이고 직전에 1400거리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내린 1200이고 자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입니다. 4번 이 럭키브레싱에다가 보폭이 좋은 신마저 11번 이 코리아 드래곤까지 입상 4정권에 있습니다. 네, 결국
경주 여건 좋아진 2번 코리안 포스 인코스 최적 전개 가장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2번 코리안 포스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몇 개의 마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소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행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의 말들도 불안한 인기만 오포착이 되는 가운데 이번 구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펼칠 말이 누구일까요? 바로 5번 콘타도르죠.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단거리는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스프린터형 마필이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밀어 외선 선입을 탔습니다. 선행 나서지 못했죠. 하지만 경합성 외선 레이스에서도 직선에서 가장 좋은 근성을 보이며 당시 1200거리 혼합 3등급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마들 눈에 뻔히 보이는 선행마들이 있죠. 8번 부경대박, 10번 샴페인 파티. 자, 선행마들이 모두 외측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행 나설 텐데 8번 부경대박이 나설 공산이 커요.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합니다. 5번 콘타도로 우선 강조드리고요. 자, 8번 부경대박이 이제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직전에는 안쪽에 있던 초동 스카이 때문에 경주를 망쳐버리고 말았죠. 당시 이번에 함께 출전하는 샴페인 파티와 오히려 2선에서 둘이 경합을 해서 둘 다 공멸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이 8번 부경대박이 10번 샴페인 파티보다는 약간의 안쪽 코스를 배정받았고 내재된 순간 스피드가 가장 빨라 보입니다. 선행마 중에 한두를 선택하자라고 했을 때 8번 부경대박이 이번에 선행 강공작전 주의할 듯하고요. 1번 아델스타가 직전 경주 출발 이후에 250m 지점에서 당시 우승했던 로카드 세븐의 내측 진로 변경 시 방해당하는 불은 주춤거렸죠. 그 포인트만큼 초반 전개에서 밀렸고 당시 외선 2선 전개를 펼치며 무리했죠. 어쨌든 초반 전개가 꼬여서 무너졌는데 이번에 거리 내렸고 1200거리죠. 앞선에 이제 치고받고 선행마들이 난타전을 펼쳐나가며 경합할 텐데 안쪽에서 차분하게 참고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거리 내렸고 코스 안쪽 들어왔기 때문에 1번 아델스타는 이번에 도전이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2번 영광의 신화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콘타도로 우승한 그 페이스였죠. 자, 초반 인코스 후미에서 참고 타다가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너무 늦었죠. 하지만 끝걸음 여력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이제 선두 선의권이 경합으로 몰락시오 2번 영광의 신화도 막판 한 발 빈틈을 파고들 복병마로 보입니다. 추임마 2번 영광의 신화까지.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5번 콘타도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보는 시각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5번마 콘타도르 같은 경우 저희 역시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선두 선임, 선행이 아니어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전개 운영에서 가장 앞서는 전력 동의해보고 싶고요. 2번마 영광의 신화의 내측 최적의 빠른 타이밍의 한 발, 그리고 8번 부경대박의 선행 강공까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 경주도 10번마 샴페인 파티는 개인적으로 좀 무시하기 좀 쉽지가 않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 나머지 언급드린 마필 외에는 강자급의 마필이 거의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의 경주가 초동 스카이 이후에 부경대박과 두 마리가 싸워주면서 둘 다 공모를 했던 경주였는데 샴페인 파티가 어찌됐든 이번엔 선입에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줄 거고 무엇보다 훈련 시 상태가 너무 가벼움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번 경주 선입에 대한 첫 도전이긴 하지만 이 정도 상대 틈에서의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판단인데 다시 한번 샴페인 파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10번 샴페인 파티는 제가 이 말이 출전할 때마다 직전까지도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실망감이 컸습니다. 아무리 2선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 부경대박과 경합을 했더라도 막판에 그렇게 걸음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같이 경합했던 이 8번 부경대박은 그래도 막판까지 끈끈함 오착을 했어요. 자, 물론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이제 선행 받기는 힘듭니다. 이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텐데 아무래도 직전에 보여준 그 걸음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10번 샴페인 파티는 코스 안쪽 들어와서 편하게 선행을 나설 조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행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10번 샴페인 파티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와 생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응원하면서 지켜볼 경주인데 저도 역시나 이번 경주 8번 부경대박이라는 말, 직전 경주는 외곽 전개로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 사실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4월 13일에도 현등급에서 선행으로 이미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고 이번 경주도 선행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신 1번 아델스타,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 이번 경주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의 전개 2점, 또 5번 콘타도르, 비록 안쪽에 빠른 말이 몇 마리 있지만 전개만 풀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보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4번 신흥고수입니다. 2등급에서도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그동안 발휘해 왔던 말이고 다만 가벼운 요배통 때문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긴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긴 휴양을 다녀올 병력이 아니었는데 2월부터 계속 지금 5개월 가까이 꾸준한 훈련을 받아왔고 상태 매우 좋은 모습으로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주형 전개를 하는 말인데 작년 말부터 의도적인 추입 전개를 해왔는데 이번 경주 만약에 앞선이 무뎌진다면 깜짝 추입할 수 있는 복병 정도로 말씀드리고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산 구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초반 전개 예측되지만 흐름 빠른 레이스 가장 선두권 유리한 전개 펼칠 말이죠. 5번 콘타도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능력 상승의 마필들 은근 많이 출전했고요.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네,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마필은 바깥쪽에 좀 포진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중심은 바로 오브마 아임요어 마더라는 전력이죠. 도입 당시 기대치보다는 성장이 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흑에 대한 반응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단점도 보였지만 경주를 통해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냈고 최근에는 모래를 맞는 전개도 여유감이 좋죠. 4월 달에 입상 그리고 직전의 경주에서 내측에서 선입 이후에 마지막에 너무 가벼운 걸음을 보여줬어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안쪽 1번, 2번, 3번, 4번 모두 느리죠. 다시 한번 내측 최적 선입 성장세 강한 오브마 아임요어 마더는 이번 경주의 핵심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28조 하무선 마방 아임요어 마더와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 쿠바의 열정이 눈에 띕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에서 운영상의 모습에서는 입상을 해야 됐다는 전력이에요. 선행 가고서 선행 나선 내측 선두권을 장악한 이후에 희종 압박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많이 버텨줬었는데 직선 구간에서 히든스타가 중간권에 있었던 쿠바의 열정을 기대면서 방해를 했고 안쪽에 있었던 킹 오브 글러리는 바깥쪽으로 기대면서 이 마필을 방해했었죠. 주춤거렸습니다. 딱 그만큼 아쉬웠던 3위였어요. 쿠바의 열정 직전 선행 강공 이후에도 압박받는 운영이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선행 나설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전개 2점 빠르게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포텐셜이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늘어진 주기 속에 1600에 도전을 했습니다. 기존 대비 내측에서 흙을 맞고 뛰는 어느 정도의 전개성 모습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레이스의 11번 포텐셜, 외선에서 감고 올라오는 스피드 기대를 걸어줄 수 있다 평가하겠고요. 외곽 12번 스위치가 가장 복병을 평가하고 있는데 원래는 19조에서 시작을 했던 전력이에요. 흙을 맞으면 안 뛰었던 습성은 있지만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았던 세력으로 올해 4월 달에 이제 19조에서 33조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 이후에 꾸준하게 주폭이 좋아지고 있는 12번 스위치는 늘어난 1400 외선이라면 최대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마 아임요어 마더를 중심으로 해서 8번마 쿠바의 열정, 11번마 포텐셜과 12번 스위치를 좀 더 강조드리는 경주였습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백동일 위원께서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신 8번 쿠바의 열정이란 말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가 3등급 거의 최강 편성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킹 오브 글로리, 히든스타. 여기에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카스바 프린스 정도까지. 그런데 직전 같은 경우에 그런 편성에서도 끝까지 거의 버텨내는 모습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의 선행 여건이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11번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부마인 미드나잇 루트라는 단거리에서 추입력이 정말 일품이었던 말인데 역시 부마를 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줄어든 거리에서의 추입 굉장히 위협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 아메랑스 패션이라는 복병을 가볍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마천볼트, PK 파티, 매우 스피드 좋은 단거리형 좋은 말인데 이 말들이랑 같은 형제마입니다. 올드 패션대 자마인데 단거리의 강점이 있는데 사실 직전에는 맞지 않는 코너 2번인 1800m 경주에 출전했을 뿐 이번 경주 상태 올라온 만큼 복병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딱 한 마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9번 카스바 프린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전 경주 3등급 굉장히 강한 편성에서도 직전에서 앞선에서 거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직전에는 실제로 입상을 성공했고, 직전엔 또 전개까지 개인적으로는 외곽 전개로 꼬였다고 판단하는 만큼 상태 확실히 올라온 것이 캐치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카스바 프린스가 1400거리는 검증이 필요하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쿠바의 열정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도 아니고 신영명도 분명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도의 1400 첫 도전입니다. 오버마 아임녀 마더라 말씀드렸던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충분히 맞췄던 모습이기 때문에 카스바 프린스가 아예 안 된다라기보다 지금의 상대적인 전개와 능력을 판단했을 때는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의 무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9번 카스바 프린스가 지난 4월 15일 날 1400거리 이 8번 쿠베 열정과 함께 뛰었었죠. 이 쿠베 열정은 선행 나서서 3차까지 했고 당시 따라가며 아쉬운 4착했던 9번 카스바 프린스. 직전은 시종 외곽을 돌면서 1200거리 끈끈함을 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9번 카스바 프린스는 늘어난 거리에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연투 기차 있어 보이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9번 이 카스바 프린스에 대한 생각이고요. 저번 아임녀바다는 이제서야 자기 몸값을 해내고 있죠. 자, 최근에 연달아 1600m 거리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 이제 초반 전개도 적극적으로 이뤄내고 있고요. 이번에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이 있죠. 자, 힘 좋은 이 5번 아임녀마더.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하겠고요. 여기 실로몬 포텐셜이 직전에 이 1600m 거리 출발 이후 추돌 인코스 차분하게 탔습니다만 막판 200m에서 무너졌어요. 한데 이번에 거리 내린 1400의 선의권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11번 포텐셜이죠. 작년 대상 경주에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 11번 포텐셜이 되겠고, 어찌됐든 선행이죠. 8번 이 쿠바의 열정까지 언급드려봅니다. 네, 결국 마지막 10경주는요. 최근에 4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 5번 아임녀 마더. 줄어든 거리에 그야말로 부진까지 내려받았기에 5번 아임녀 마더의 선정기 대치에 가장 높게 점수를 주고 싶겠고요. 도전권들 저희가 말씀드린 마필들, 특히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물 투자 행위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금요경마에서도요. 매 경주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보시고 또한 흔들림 없이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리스크는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